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공황발작, 이건 왜 오는 걸까요? 사실 이 공황발작이랑 시민성 간질발작이나 틱장애나 히스테리 발작, 그 다음에 시민성인 기절 현상 등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원인은 무의식에서는 뭔가를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우리의 의식은 방어 기제들로 잘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즉 선글라스 같은 역할을 하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대부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건, 나쁜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충분히 그 여파를 걸러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동기에 얻은 상처들은 그 당시에는 선글라스가 없거나 약했기 때문에 큰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억압된 요소들을 무의식에서 목격을 했을 때 공황발작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한 우리의 유년기나 아동기 때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상징계라는 말을 자주 썼었는데, 상징계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모든 의미가 열려있는 실제계, 아무런 의미 부여도 되지 않은 이 실제계라는 요소가 주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실제계에 있는 요소들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의식에 침투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게 되고 공황발작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은 그 의미를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미 부여가 되지 못한 채 그 사건들은 억압됩니다. 억압되면은 그것이 실제계적 요소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상징화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실제계적 요소는 무의식에서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구천을 맴돌듯이 무의식 안에서 계속 부유물로서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의식에 계속 침투해 오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휘둘리게 되겠죠. 근데 그 상처들이 작다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내고 살 수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아의 방어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상처가 아주 세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공황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유아기 때는, 그 다음에 아동기 때는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인해서 무의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실제계적 요소로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떠도는 상처나 실제계적 요소들이 우리가 멘탈이 강한 상태였을 때는 치고 올라와도 충분히 대면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멘탈이 건강했을 때는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게 명상이나 마음수련,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기도나 그 다음에 상담에서는 정신분석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무의식의 문을 열고 그것을 튀어나오는 그것을 대면했을 때는 에너지 상태도 충분하고 그것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다시 실제계적 요소를 상징화해서 내 자아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준비나 대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억압된 요소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황발작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마치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죽음의 공포인데, 이런 공황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무의식의 상처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랐거나 또는 그것을 방어해내는 과정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이 만약에 없었다면, 공황발작은 나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마비시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식에 올라오도록 내버려 뒀을 때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정신이 깨지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증이나 조현병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은 실제계를
대면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증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작 증상을 나타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틱 증상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의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무의식의 그 억압된 표상들이나 이미지가 의식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공황이나 틱 같은 게 그 자체가 병으로 보이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어 중 하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대공포증이나 시선공포증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직전에 이미 벌써 쓰러지죠. 기절을 한다든지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기절하는 이유가 미리 그런 상황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직접적으로 직면을 하면 그와 비슷했던 유년기의 상처들, 모욕하고 수치심을 받았던 유년기 상처들이 그대로 다시 내 의식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포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년기나 아동기에 심리적인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아이는 그 숙제를 풀지 못한 채로 미뤄둡니다. 그렇게 정의 내려지지 못한 사건들은 실제 계정 요소로 남고 상징화되지 못한 채로 무의식에 억압되어서 계속 구천을 떠돌면서 맴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특정 상황이 갖춰지면 그때서 이제 그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형태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증상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계가 우리 눈앞에 등장했을 때는 아주 기괴한 형태로 등장을 하거든요. 상징계는 우리에게 친근한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갸우뚱한다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든지 우리가 경악할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라면 그것은 다 실제계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면 발작이나 기절을 함으로써 그 사건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황장애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요. 공황 발작이 온다는 것은 상처를 대면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심하게 억압되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잊혀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황 발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그게 이제 와서 뜬금없이 성인이 된 지금의 그 증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년기의 상처를 찾고 샅샅이 뒤져서 통찰을 해내고 또 감정으로 접촉을 한 다음에 우리의 자아로 흡수를 시켜야만 그런 사건들이 실제계가 아닌 상징계적 요소로 통합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괴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요소를 상징화하고 우리의 내면에 통합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요. 이거를 쉬운 말로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겪었던 가슴 아팠던 그 사건을, 이것은 실제계죠. 이것을 어른이 된 지금은 다시 또 객관적인 형태로 정의를 내리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은 감당할 수 없어서 미뤄둔 숙제였지만 성인이 돼서 그때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당시 나는 굉장히 우울했고 슬펐다고 감정을 이해를 하고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건에 이름이 붙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 내가 우울했던 사건으로 하나의 일개의 가벼운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나의 정신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계에서 상징계적 요소로 변화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된 지금은 괜찮다고 우리의 그 상처받은 어린 아이에게 스스로 대면을 해서 그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상처는 대부분 치유가 되고 공황장애는 급속도로 증상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나에게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노라고, 지금은 괜찮다고, 그때 괴로웠던 사건들하고 대면을 하고 성인이 된 지금의 나와 상처받은 나, 어린 시절의 나죠, 같이 대면을 하면서 조건이 받거니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치유가 되고 상처들이 하나씩 이름이 붙여지면서 내면의 통합이 되어 나가면서 증상은 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어린 시절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